우리나라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때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심 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보증금 반환 소송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상대방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영상의 댓글로 계약 만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소송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댓글로는 설명드리려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댓글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변제기 이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임대보증금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은 관점이죠. 변제기 이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그 점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 판단의 기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를테면은 홍길동한테 1억 원을 반환해라. 나 1억 원 원고인 나한테 1억 원을 변제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저한테 돈을 변제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소송을 제기를 해놓고 그 기준 시점이 되기 전에 홍길동이 저한테 1억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1억 원을 받았으니까 그 기준 시점 이전에 돈을 받았으면 기준 시점으로 보면 제가 이미 돈을 받은 상태니까 돈을 받았는데도 청구를 했으면 원고 패소, 즉 원고 청구 기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의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때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언제냐? 우리가 1심에서 소송이 끝나게 되면 1심 변론 종결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 변종시라고 하고 2심에서 끝나게 되면 2심까지가 사실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2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래 이행의소가 있습니다. 장래 이행의소는 뭐냐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변제기가 안 됐어요. 변제기가 안 됐는데 청구를 했다. 근데 청구할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장래 이행의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를 미리 한다. 이래서 장래 이행의소라고 합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상대방이 변제기가 되어도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장래 이행의 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장래 이행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돼야 되는데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225968 판결의 판시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야, 나 돈 없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도 나 돈 못 줘. 이런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나 돈 없으니까 그때 돼도 못 주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네가 맞춰오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내용 증명을 저희 의뢰인을 통해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 만기가 안 되었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왜? 변론 종결 시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심에서 우리 소송이 끝난다고 했을 때 변론 종결시가 도대체 언제냐? 상대방이 아무것도 다투지 않는 무변론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이 변종시, 변론 종결일이 되고 대충 소 제기 후 3, 4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한 번에 끝나더라도
5, 6개월이 걸리고 네,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하면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은행에 가서 대기표를 일찍 뽑아야 은행 일이 일찍 끝나죠. 네,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는 않지만 적게 돈을 주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면 변제기 한 달 정도 전에 소장 접수하더라도 네, 변론 종결 시는 두세 달 후 또는 네, 4, 5개월 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변론 종결 시에는 이미 변제기가 지나서 네,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는 네, 미리 청구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단 소장 접수 후 변제기 이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해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와 상담도 필요하지만 네,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돈을 좀 일찍 받을 수 있다면 내 변호사 비용 정도는 내가 부담할 수 있다. 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도 내가 부담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나는 돈을 일찍 받아야 되겠다. 이렇다면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다만 원래 돈을 안 주겠다고 했던 피고로부터 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지나야 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1, 2개월 정도 소송을 일찍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임대인이 돈이 없거나 네, 내 집이 깡통 전세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판결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지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게 확실하면 하루라도 일찍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면은 네, 만기가 다 지난 다음에 해서 5, 6개월 후에 또는 3, 4개월 후에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는 한두 달 정도 일찍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무작정 일찍 청구했다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한 점들은 신중하게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되겠죠. 네. 참고로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1억 원이면 승소시에 740만 원까지, 2억 원이면 승소시에 1,04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얘기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내가 패소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만기 전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네, 아파트 분양 6개월 이상 입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 명도 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 등 네,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있으십니까? 네, 02-545-8272로 전화하시면 네,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